출판하기까지 30년이 걸린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인데요. 30년간 구상하고 집필하고 다듬었다면 그 책은 그녀의 삶 전부랄 수 있겠죠. 그렇게 치밀하게 완성된 이 책은 토로할 것이 많은 한국 근대사가 배경이지만 많은 감정들을 덜어내 군더더기가 없으면서도 그래서 더 울림이 컸던 소설입니다. 2017년 뉴욕타임스, BBC 등이 선정한 올해의 책이자 파이낸셜 타임즈의 평론가가 꼽은 2017 최고의 책에 선정되었고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페이스북에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책으로 소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한 책입니다. 몰입도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으면서 미국 내에서도 현재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이 책을 주제로 토론 수업을 할 정도라고 하고 현재는 29개 언어로 번역 및 출간되었는데요. 그중 일본에도 번역되어 들어가 있을 만큼 문학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프로듀서로 직접 참여해 애플 TV 플러스의 8부작 역사 드라마로 제작 방영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작가 이민지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7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간 이민 1.5세 한국계 미국인 작가입니다. 싱클레어 루이스의 책을 읽고는 그가 다녔다는 예일대를 갔다고 하는데요.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나와 기업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한인 이민사회의 성공 모델이 되기도 했지만 간질환이 있었는데다가 변호사일 특성상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이러다 일찍 죽겠구나 싶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그제야 접어두었던 작가로서의 꿈을 펼치고자 글을 쓰기로 하고는 2004년에 출판된 단편소설 행복의 축으로 내러티브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2008년 첫 장편소설인 맨해튼의 세탁소를 운영하는 한인 이민가족의 이야기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을 발표해 뉴욕판 카스트 제도를 적나라하게 들춰냈다며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11개국으로 번역돼 출간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경남도 원산 출신인 그녀의 아버지는 16살에 전쟁에 징병될까봐 걱정된 집안의 뜻에 따라 홀로 남쪽으로 보내진 전쟁 피난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남북이 분단되어 이후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죠. 어머니는 고아들을 돌보는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자신은 두 개의 코리아, 즉 남북의 아이라 칭하는데요. 한 실험에서 쥐에게 벚꽃 향에 공포를 심어 주었더니 그 쥐의 자손들에게 벚꽃 향에 대한 두려움이 유전되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제대로 말해준 적도 없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피가 끓는 느낌을 줬고 한국 근대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설 파친코는 3인칭 시점으로 시간상으로는 1910년부터 1989년으로 설정함으로써 한국 군대사의 상황, 즉 조선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던 20세기 초 일본 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남북 분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주인공 순자의 고향인 부산 영도에서 그녀의 어머니 양진과 헤어져 순자가 목사인 남편 이삭을 따라 고향을 떠나 일본에 가서 낳은 아들 노아와 모세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며 고향을 떠나 디아스포라적 장소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동의 세월 속에서 펼쳐지는 4대에 걸친 제일한인의 가족 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아이디어는 작가가 예일대 학부에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는 역사학 전공임에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고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했노라고 고백합니다. 예일대에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일본에서 활동을 하신 선교사님이 방문하시게 됩니다. 초대를 받게 되어 간 자리에서 제일한인의 실태를 듣게 되고는 충격을 받게 됐는데요. 겨우 13살인 제일한인 중학생 소년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소년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고 왜 아들이 자살을 선택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원인을 알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아들에게 남겨진 학교 아이들의 메시지들로 오랜 시간 학교 친구들로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습니다. 이는 소설 속의 작가가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마늘 냄새, 김치 냄새가 난달지, 죽어버리라면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모욕과 협박의 말들이었습니다. 부모 세대 이전부터 뿌리내리며 산 곳,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서 여전히 일본 사람이 아닌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심정일까요? 실제로 3, 4대째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어도 제일 한이는 일본 시민권자가 될 수 없으며 3년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말도 할 줄 모르는 한국이란 나라의 여권을 갱신하면서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선 출신 제일 한이는 한반도의 남과 북은 물론이고 일본으로부터도 외면당한 채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시대적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개인의 삶은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이 이야기는 작가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절대 잊혀지지 않았고 엘리트 역사가들은 이들을 조명해주지 않았지만 이들이 안타까운 삶을 알리는 것이 역사학도로 소명이라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초안을 여러 번 수정하기를 반복하다가 일본계 미국인 남편을 따라 2007년부터 4년간 일본에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실제로 미국에 살 때와는 다른 한국인에 대한 편견을 직접 겪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파친코 산업과 관련된 제일 한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책의 주인공 순자의 캐릭터가 비로소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상부터 셀 수 없는 태국까지 약 30년을 쏟은 끝에 소설 파친코가 탄생된 것입니다. 소설의 시작은 고향입니다. 찰스 디킨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고향은 이름이자 강력한 말이다. 마법사가 외우는 혹은 영혼이 응답하는 가장 강력한 주문보다 더 강력한 말이다. 이들에게 그 고향은 어디일까요? 소설 파친코는 뉴욕타임스의 올해의 책에 선정되면서 고국과 타국, 개인의 정체성에 관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묻게 하는 놀라운 소설이다라며 작품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민족적, 사회적 소외를 당하며 걸어온 그들의 삶을 만나보면 어느 순간 먹먹해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소설입니다.